효과 있습니다. 부드럽고 하얗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옷이 짧아지면서 몸 곳곳에 있는 이 색소 침착들, 여러 가지 자국들이 신경 쓰여서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얼굴에 여드름이 났다가 좋아지고 나서도 뭔가 자국이 남아있고, 아니면 팔, 다리 같은 데에도 상처가 났다가 거기가 색소 침착처럼 까맣게 거뭇거뭇하게 남아있는 게 반바지를 입거나 민소매를 입을 때도 특히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런 계절이 됐죠. 시술 말고 집에서는 좀 좋아질 수 없을까? 집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라는 거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셔서 이 영상이 오늘 이런 걸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색소 침착은 부위에 따라서 생긴 모양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그 홈케어 방법도 각각 다 다른데요. 오늘은 제가 다 하나씩 분류해서 하나씩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의 문제에 맞는 해결 방법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흔한 얼굴에 있는 잡티, 자국들, 그리고 팔다리, 몸에 있는 이런 색소 침착들, 이 멜라토닌 크림이라는 거,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얼굴에 있는 자국, 막 팔, 다리에 있는 이런 색소 침착들에 진짜 효과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효과 있습니다. 상처나 여드름 같은 거 후에 생긴 그런 자국들, 색깔이 주로 갈색이나 검정색에 가까운 그런 색소 침착들에는 이 멜라토닌 크림을 꾸준히 발라주는 건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멜라토닌 크림 안에 들어있는 이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은 색소를 만드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발라주면 이 색소가 밝아지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르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두꺼운 크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이드로퀴논을 바르고 햇빛을 보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저녁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녁에 오셔서 씻고 전체적으로 내 스킨케어를 다 하고 나서 그냥 가장 마지막에 내가 신경 쓰이는 색소 침착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바르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저녁에 바르고 주무시고 나면 다음날에 꼭 외출하시기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 발라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물론 이거 한 가지만 발라서 하루 만에 뭐 다 좋아지진 않겠죠. 하지만 안 바르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색소 침착 때문에 토닝하러 오시기 전에 이거 먼저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팔꿈치나 무릎, 복숭아뼈 같은 데가 이 거뭇거뭇하게 좀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데에도 이 멜라토닌이 효과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효과 없습니다. 바르지 마세요. 이 팔꿈치나 무릎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부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 잦은 마찰 때문에 피부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그런 형태의 색소 침착이기 때문에 이런 색소를 좋아지게 하는 연고로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팔꿈치나 무릎, 복숭아뼈처럼 피부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색소 침착에는 뭘 발라야 될까요? 저는 주로 이런 유리아와 같은, 아니면 이런 20 크림과 같은 이런 레티노이드 제품, 유레아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제품들을 추천하는데요. 이런 연고들이 이 각질 탈락의 주기를 좀 빠르게 해줘서 이 각질을 빨리빨리 탈락시켜서 좀 더 부드럽고 하얗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유레아 같은 거는 이렇게 크림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서 그냥 내가 바르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충분히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20 크림 같은 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너무 많이 소개했던 그런 연고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크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두꺼워진 부위에 이렇게 넓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연고들은 마치 새살이 돋아나서 하얗게 밝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색소 침착이 많이 생기는 위치 중에 이 목, 그리고 이런 팔 오금이나 무릎 오금, 이런 데에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부위만 가지고 바로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바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색소 침착이 생기시는 분들인데요. 이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가려움증, 그리고 피부가 잘 회복이 되지 않는 피부 질환을 말하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예전 영상에서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피부 질환들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면 그 위치에 색소 침착, 조금 까맣게 색소가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데 이런 멜라토닌 크림이나 이런 유리아 같은 크림을 바르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자극이 돼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이런 목이나 팔 오금, 무릎 오금에 생기는 이런 색소 침착에는 이런 류의 크림이나 연고보다는 그냥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발라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안 좋은 데가 있다 그러면 보습제를 이렇게 넓게 펴바르는데 하루에 5번, 10번 자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똑같은 목에 생긴 색소 침착이라도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이 없는 색소 침착일 수도 있으니 이런 건 사실 좀 진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색소 침착이 생긴 거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때는 연고보다는 보습제를 많이 쓰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이나 제가 일하는 진료실이나 보습제를 막 여기저기에 놔서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바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토피 피부염에 그럼 어떤 보습제를 발라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여드름 흉터인데요. 이 여드름이 나고 나서 붉은 자국 같은 게 남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색소 침착이라고 생각하고 멜라토닌 크림 같은 걸 발라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색깔이 아직 붉은 거, 쉽게 말해서 검정색이 되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아직은 붉은기가 많이 남아 있을 때에는 이런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연고보다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노스카나 겔과 같은 그런 흉터 연고가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여드름 자국 중에 이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흉터 연고를 처방해서 그냥 하루에 5번, 6번 이렇게 여러 번 그냥 수시로 발라주라고 하고 있는 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흉터가 까매졌다 그러면 그때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멜라토닌 크림을 다시 바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색소 침착이 엄청 깊고 오래되셔서 이런 홈케어로는 잘 되지 않는 색소 침착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색소 침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시술이 도움이 좀 될 수 있는데요. 그냥 레이저를 통해서 색소를 잘게 부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이저 토닝은 한두 번에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10번에서 20번, 30번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시술해서 조금씩 밝아지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인데 이렇게 오래된 색소 침착이나 연고로 잘 좋아지지 않는 색소 침착이 있다면 그럴 때는 레이저 토닉을 조금 고려해 봐도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술을 바로 받으러 오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색소 침착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홈케어를 먼저 해보시는 거를 저는 항상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겨드랑이에 색소 침착이 심해서 그것 때문에 레이저 토닝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신데 겨드랑이는 아시다시피 이 마찰도 많고 특히 땀도 많이 나는 이제 그런 위치라서 보톡스를 통해서 이 땀을 좀 안 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이 털만 좀 없애줘도 색소가 굉장히 밝아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술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겨드랑이에도 집에서 뭔가를 발라서 좋아질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멜라토닌 크림 같은 게 겨드랑이 색소 침착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겨드랑이는 이렇게 항상 접혀져 있고 마찰도 많고 땀도 많기 때문에 이런 데에는 사실 연고나 이런 걸 잘못 발랐을 때 오히려 자극이 생기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겨드랑이에 있는 색소 침착에는 크게 홈케어를 추천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오늘은 색소 침착 때문에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내 색소 침착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아시게 됐다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먼저 홈케어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주변에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